오늘은 이 얘기를 진짜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요. 쌤, 저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아요. 저 먹는 거 진짜 많이 줄였는데 살이 안 빠져요. 정말 안 먹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걸까요? 저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2끼밖에 먹지 않았었고요. 그 중에서 한 끼는 샐러드를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살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붓는 걸 더 많이 느꼈었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죠. 아, 이게 단순히 칼로리 싸움의 문제가 아니구나. 오늘은요, 적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 3가지, 그리고 저처럼 체질에 대해서 오해하셨던 분들이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덜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칼로리에 정말 많이 집중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몸의 상태가 현재 살이 빠져도 되는 상태인지 아닌지 체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단을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코르티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몸이 현재 위험 상태에 있다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지방 저장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단 게 자꾸 땡기고요. 배가 점점 나오는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자고 일어나도 또 피곤하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부신피로에서 오는 체지방 저항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의 시작이 아니라 회복 모드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다이어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먹는 족족 전부 다 살로 갑니다. 예전에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장이 안 좋으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방으로 더 쉽게 바뀐다고 합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이 줄고 염증 반응이 올라가면 지방 저장 호르몬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저는 장이 좀 약한 편인데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장 컨디션이 훨씬 더 좋지 않을 때는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소화가 더 잘 안 되고 몸이 훨씬 더 쉽게 붓는 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이어트 하기 전에 장을 먼저 리셋 시키는 걸 진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식단을 해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독일 뿐이거든요. 평상시에 프로바이오틱스나 또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섬유질 등을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이 다이어트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저장형의 체질이라면 다이어트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가 아무리 똑같이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해도 지방을 저장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그게 먼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살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나 물만 먹었는데 살이 쪄요 하는 체질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FTO랑 GCKR의 유전 변이가 실제로 있는데요.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게 되면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식욕 조절 호르몬의 반응도 약하게 됩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저탄고지를 하고 또 간헐적 단식도 하고 PT를 하루도 쉬지 않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안 빠지고 계속 스트레스만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제가 딱 깨달은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운동을 바꿀 게 아니라 내 다이어트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내 몸을 아는 순간 다이어트가 정말 쉬워질 겁니다. 우리는 늘 덜 먹고 더 움직이려고만 해요. 그런데 사실 덜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많이 듣고 배웠는데 내 몸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사실 배고프게 지내고 계시진 않은가요? 근데 어떻게 더 적게 먹고 굶을 수가 있겠어요?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덜 먹어도 살이 더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은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살을 지키려고 하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신 피로가 있다면 회복을 하는 것을 우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장의 환경이 좋지 않다면 흡수보다는 배출을 하는 루틴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또 저처럼 저장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성지방 관리를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쌤, 이런 거 3가지 알고 있으면 살이 지금 막 빠지나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지 않을까요? 몸은 사람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속도도 각각 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몸을 알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 내가 내 몸을 오해해서 혹사시키고 또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돈과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제 몸 설계도를 처음으로 확인하게 됐어요. 요즘에는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유전자 키트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했던 3가지 이유 중에서 어디에 속하시나요? 지금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는 언제까지 하는 거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그런데 20대 때 정말 많은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근육이 안 늘지? 나는 왜 체지방이 안 빠지지? 왜 나만 잘 안 되지? 그런데요, 제가 많은 회원분들의 건강을 또 챙겨드리고 살을 빼드리고 하면서 이제는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걸요. 우리가 늘 들어온 말들은 이런 말들일 거예요. 덜 먹으면 살이 빠져.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야.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봐.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내 몸이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의 시스템이 살이 안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그 구조를 리셋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이것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내 몸이 뭘 필요로 하지? 나는 뭐부터 회복해야지 살이 잘 빠질까? 이걸 먼저 고민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제 몸을 바꿨고요. 제 인생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밑에 고정 댓글에 제가 했었던 검사에 대해서 정보를 넣어둘게요. 사실 저에게는 별거 아닌 작은 시도였었는데요. 그 작은 시도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이 빠지지 않아서 낙담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내 몸을 잘 몰라서 내가 살을 어떻게 빼야 되지? 방법을 모르시는 것 뿐이에요. 방법만 알고 있다면, 내 몸을 정확하게 안다면 살은 정말 무섭게 쭉쭉 빠질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살이 잘 빠지게 하는 건강한 정보들에 대해서 가지고 올 텐데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리니였습니다.